여러분, 정수리 탈모 고민 많으시죠? 현실적인 정수리 탈모 치료법 10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소 미녹시딜, 바르는 미녹시딜이죠. 로게인 폼이라고 하는 폼 재질도 있고 용액으로 질질질 좀 흐르는 양상으로 만든 용액 제품도 있는데, 국산 폼 제품도 최근에 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로게인 폼보다 훨씬 더 저렴한 걸로 알고 있고요. 5% 기준으로 했을 때 남자는 하루에 2번, 여자는 하루에 1번인데, 보통 낮에 아침에 머리 감고 바르고 나가기가 조금 어렵죠. 왜 그러냐면 떡이 지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스프레이 형태?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굳어지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서 좋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루에 최소 1번 정도는 꾸준하게 발라주시면 효과가 있고, M자보다는 정수리 쪽에 효과가 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M자는 남자 호르몬을 억제를 해줘야 돼요. 결국에는 5알파 환원 효소를 억제를 해줘야 효과가 있고, 미녹시딜을 발랐을 때 이 주변 머리들이 조금 이제 성장기 진입을 좀 도와주거나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줘서 건강하게 굵게 올라올 수는 있는데, M자는 근본적으로는 피나스테리드나 두탈스테리드 먹어서 치료를 해줘야겠죠. 자, 두 번째, 경구용 미녹시딜인데, 원래 이 혈압약, 고혈압 치료제로 사용됐던 약이기 때문에 먹는 약이 원래 처음에 있었던 약이 되겠죠. 바르는 약에 약간 간지럽다거나 피부염이 있다, 뭔가 부작용이 있다,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 경우에는 이 경구용 미녹시딜을 소량 사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 부작용이 뭐가 있죠? 전신에 털이 납니다. 그리고 안면, 얼굴에 털이 나서 털복숭이가 되는 그런 좀 불편한 점이 있는데, 안면 털 나고 전신에 털 나고 많이 난다고 한다면 전신 제모나 얼굴 제모를 통해서, 레이저 제모를 통해서 줄여볼 수가 있는데, 단점이 또 한 가지가 또 뭐가 있냐면, 여성분들 아기 가질 때 가임기 여성분들이 이거를 쓰기는 조금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걸 먹으면서 탈모를 치료하면 효과는 좋으나 아기들이 털복숭이가 돼서 나옵니다.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경구용 미녹시딜을 사용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약물 자체가 좀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심장이나 폐에 물이 차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콩팥이 안 좋거나 지병이 있는 분들은 사용에 제한적으로 제한이 걸리는 약입니다. 그래서 꼭 전문 처방약이기 때문에 의사 상담을 받은 다음에 치료를 처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경구 피나스테리드, 가장 많이 쓰는 약이죠. 가장 많이 쓰는 탈모약으로 넘버원 처방약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먹으면 테스토스테론이 DHT라는 이 탈모 호르몬으로 전환하게 해주는 5알파 환원 효소가 있는데, 이거를 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테스토스테론이 탈모 호르몬으로 전환이 안 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피나스테리드가 되고, 1mg 하루에 1번 먹게 되는데, 반감기가 한 8시간 정도 됩니다. 8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좀 꾸준히 정해진 시간에 먹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M자 탈모뿐만 아니라 정수리에도 효과가 있는 약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먹는 약에는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있어서 못 먹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 뿌리는 피나스테리드도 최근에 나왔거든요. 핀주베라고 하는 약이 나왔는데, 이렇게 고깔이 있죠. 고깔을 이렇게 마운트를 해서 칙 누르면 이런 식으로 확성기처럼 칙 도포가 됩니다. 분사가 돼요. 좋은 점은 제가 써보니까 떡이 크게 지지 않는다는 거. 떡이 크게 지지 않고 약간 화한 느낌? 그럼 맨솔까지는 아닌데 약간 화한 느낌 살짝 납니다. 그리고 걱정되는 게, 피나스테리드 먹는 약에 비해서 그 남자 호르몬을 억제해주는 그런 성분들이 한 100분의 1 정도 된다고 하니까, 1% 미만이라고 하니까, 임신 출산에 피나스테리드 먹는 약을 굳이 중단할 필요는 없으나, 걱정이 된다, 나는 걱정돼서 죽겠다 하는 분들은 이 핀주베를 대용으로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고, 현재까지 나와 있는 논문에서는 먹는 약이랑 이 뿌리는 거랑 거의 1:1 효과다, 거의 같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자, 조금 더 장기적으로 좀 결과를 보기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작용 걱정되는 거 있잖아요. 성기능 부작용이라든지 임신 출산 걱정되는 분들에 한해서 사용을 해볼 수가 있고, 먹는 약보다는 살짝 금액이 있는 정도인데, 만든 제약회사 직원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엄청나게 큰 부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는 약을 뭐 한 종 정도 사용을 하고, 미녹시딜에 그 떡지잖아요. 떡지면서 두피염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게 싫은 분들은 이 핀주베로
바꿔서 한번 사용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고, 뭐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는 하는데, 또 간절하신 분들은 뭐 피나스테리드 먹으면서 뿌리는 약도 한번 사용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도 될 것 같아요. 크게 혈중 농도를 높이진 않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피나스테리드에 이어서 두타스테리드 있는데, 미국에서는 아직 탈모용으로 허가가 되거나 한 건 없지만 한국에서는 탈모용으로 허가가 돼 있죠. 탈모약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0.5mg짜리가 원래는 0.5mg짜리였는데 아보다트가 그랬죠, 오리지널 약이. 그런데 최근에 0.2mg으로 한 절반 이하로 용량을 줄인 약들이 제약회사에서 속속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 부작용이 0점을 먹었을 때 좀 많다. 부작용이 성기능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용량을 좀 줄여보면 어떨까 해서 현재까지 검사를 해보고 연구를 해봤더니 탈모에는 효과가 똑같아. 탈모에는 효과가 똑같은데 부작용의 빈도라든지 그런 정도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 0.1을 한번 처방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가진 전략은 뭐냐면, 피나스테리드 1mg을 먹어보고 두타 0.5로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 중간 단계 정도로 두타 한 0.2짜리를 먹어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피나에서 뭔가 한계에 부딪힌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 경우에 두타를 0.2로 시작을 하고 0.2에서 또 한계가 느껴진다, 그러면 0.5로 올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피나스테리드랑 두타스테리드 둘 중에 하나를 뭐 정수리에 조금 더 나은 거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두타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긴 한데, 거의 뭐 제 느낌에는 대동소이한 느낌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마이크로 니들링 미세 침술이죠.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은 침이 여러 군데 박혀 있어요. 저는 이제 병원에서는 오토 MTS라고 그래가지고 모터가 달려있는 MTS를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더마 롤러라고 그래서, 롤러니까 이게 굴리죠. 굴리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 요거는 전동 스탬프 방식으로 찍는 방식으로 MTS를 하고 있는데, 그냥 단독으로 MTS를 찍는 것도 효과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미녹시딜 용액이라든지 뭐 폼이라든지 아니면 뭐 핀주베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기 전에 미세 침술로 한번 구멍을 만들어 놔요. 구멍을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구멍을 만들어 놓고 약간 피도 내고 한 상태에서 약을 도포를 했을 때 훨씬 더 흡수가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 니들링을 했을 때 탈모에 그 피가 나면서 성장인자라든지 혈관내피 성장인자, 그런 그로스 팩터들이 분비가 됩니다. 왜냐면은 치료를 해야 되니까, 몸에서 치유 반응을 위해서 성장인자들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마이크로 니들링을 사용을 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저설량 레이저 치료, 저준위 레이저 치료인데 특수한 파장이 나옵니다. 이 파장들이 두피에 쏘이게 되면 모낭이 있죠. 모낭들이 있는데 모낭 주변으로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니까 영양분 공급도 좋아지고 산소 공급도 좋아지고, 그래서 조금 더 건강한 모낭들이 만들어지면서 머리카락이 굵어지는 효과뿐만 아니라, 그리고 레이저를 쏘였을 때 모낭이 있으면 모낭이 성장기로 진입을 조금 더 당겨줍니다. 그러니까 쉬고 있던 애들을 쉬고 있고 자고 있던 애들을 좀 깨워서 너 좀 일 좀 해, 성장 좀 해봐, 이렇게 자극을 주는 방식으로 레이저 치료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단독으로 사용을 한다기보다는 다른 모낭 주사라든지 미세 침술이라든지 같이 했을 때, 그리고 미세 침술도 같이 해놨을 때 그 사이사이 빵꾸 뚫린 데 사이사이로 레이저가 더 잘 침투하는 그런 효과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 모낭 주사인데요. 모낭 주사가 과연 정수리 탈모에 효과가 있냐 없냐, 탈모에 효과가 있냐 없냐,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안 하는 것보단 나은데, 그런 비율적으로, 비중적으로 볼 때 탈모약을 제가 볼 때는 한 95에서 90% 정도는 탈모약이 다 하고요. 나머지 한 5% 정도를 모낭주사가 도와줄 수 있다. 그리고 탈모에도 단계에서 초기, 중기, 말기가 있는데, 이런 중기에서 말기 넘어갔을 때 모낭주사 효과는 높지는 않은 다고 생각을 하고요. 초기에서 중기 혹은 초기일 때 어느 정도 염증을 줄여준다거나 영양분을 공급해준다거나 부족한 사이토카인을 공급해준다거나 했을 때 효과가 더 높지 않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 뭐 보톡스도 있고요. PDRN, PN, 사이토카인, PRP, 뭐 미네랄, 비타민 등등 해서
다양한 제품들이 어떻게든 두피에 주사를 하거나 아니면 MTS를 이용해서 한번 구멍을 내놓은 다음에 흡수될 수 있게 화장품 같이 쓸 수 있는 재질들을 만들어 놓고는 있는데, 이렇게 지금 많다는 얘기는 프로토콜이 없다. 프로토콜이 없다는 얘기는 정형화되지 않았고 효과에 대해서 아직은 물음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현장에서 써보면 확실히 반응이 빠른 분들은 약을 먹어서 머리카락이 올라오는 경우는 최소한 설명드릴 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주사도 시작하고 약을 같이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봤을 때 한 달에서 2달 안쪽에 머리카락이 올라오고 좋아지는 거를 확인을 하게 되면, 그냥 약물을 시작하신 거랑 주사랑 약이랑 같이 했을 때 효과는, 시너지는 이펙트는 분명히 있다. 그게 종국에는 나중에는 결국 같을지 몰라도 뭔가 초기 탈모, 그리고 내가 처음에 그 탈모약을 시작하신 분들이 모낭주사를 했을 때 시너지적인 이펙트는 확실히 있어서 조금 빠른 효과를 보고 싶은 분들이 있다 그러면 주사를 한번 트라이 해보는 것도 나쁜 그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주사를 했을 때 빼곡은 안 됩니다. 주사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건 탈모약이 진짜 메인으로 잘 들으면은 그게 이제 효과가 제일 클 거고, 한 5에서 10% 정도, 한 많으면 10에서 15% 정도의 밀도 증가, 굵기 증가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약은 안 먹고 주사만 할게요, 이런 분들에게서는 효과가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먼저 상기시켜드리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장님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어떤 제품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본인에게 맞는 주사를 사용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9번째로 로즈마리 오일인데요. 이거는 로즈마리 오일이나 이런 거를 제가 홍보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갖고 온 건 아니고, 이렇게 생약이라든지 신약 혹은 이제 허브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치료해보고 이제 발라보고 치료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들, 그러니까 생약을 가지고 탈모를 한번 정복해보겠다, 탈모를 나아지게 해보겠다라는 노력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현재까지 제가 쭉 봤을 때 로즈마리 오일 정도 근거가 되는 논문 자료로 봤을 때는 로즈마리 오일 정도가 되고요. 로즈마리 오일 자체가 항진균 성분, 그러니까 그 두피에 두피염을 일으키는 그런 말라세지아라고 하는 효모균들이라는 거나 곰팡이균들을 조금 억제를 해주고, 나름 또 코팅도 해주고, 그러니까 머릿결도 좀 좋아지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또 한계가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모낭 주사처럼 프로토콜이 없어요. 몇 % 농도로, 혹은 뭐 어디 산이 좋다, 아니면 언제 바르면 좋다, 뭐 1cc가 좋다, 2cc가 좋다,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강 그냥 2% 미녹시딜이랑 로즈마리 오일이랑 어느 정도 발라서 비교를 해봤더니, 로즈마리 오일이랑 미녹시딜이랑 머리카락 나는 게 비슷하더라 라고 하는 정도의 근거만 가진 논문이긴 한데, 이런 것들 성분이 몸에 엄청 나쁘진 않기 때문에 두피염이 좀 있다거나 하신 분들, 뭐 약을 못 쓰는 상황이신 분들 대부분 없겠지만, 좀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로즈마리 오일 그냥 한두 방울 정도로 머리 한번 도포해 보시고 경과를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크게 머리카락에 해는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이제 발랐는데 너무 떡지거나 두피염 증상이 생기거나 안 좋다 그러면 중단을 하셔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생약을 이용한 치료들, 탈모 치료 도전들이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수리 탈모 치료의 모발 이식인데요. 대부분의 그 환자분들이 정수리 탈모에는 모발 이식 효과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왜 효과가 없어요? 효과 있죠. 그런데 그건 있어요. M자를 이렇게 이식을 해서 채우는 거랑, 정수리에 이분을 만약에 이식을 한다 그러면 이 사이사이에 지금 살아있는 머리카락이죠? 살아있는 머리카락 사이사이에 이식모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본인이 이제 채워지는 느낌을 원하실 텐데 꽉 채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꽉 채우기 쉽지가 않고, 주변에 머리카락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이 머리카락, 살아있는 머리카락을 살리면서 이식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바늘침이 날카롭잖아요. 바늘침이 두피를 찔렀을 때 이런 모낭들을 안 건드린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살짝씩 다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지기도 하고, 뭐 빠졌다 다시 자라기도 하고, 진짜 영구적으로 모낭에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자라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살아있는 머리카락 사이사이에 머리카락을 이식한다는 것 자체가 밀도를 그렇게 높이기가 쉽지가 않다, 용이하지 않다라는 측면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잘된 정수리 모발 이식 보시면 빼곡하니 예쁘게 잘 되고 만족도도 있습니다. 예, 가발 쓰는 것보다도 나을 수 있는데, 물론 모발 이식 자체가 가발 밀도의 맥시멈 한 3분의 1 정도, 3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한점은 있으나 여러분들이 정수리에 모발 이식 효과 없다? 이거는 아니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10가지 정수리 탈모 치료법 알아봤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털순상이었습니다.